안녕하세요. 네,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와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이 뭐 외국인 수급도 좋게 좀 유입되고 있고, 또 어떤 지금 물가라든지 금리 여기에 연결돼서 또 달러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동안 악순환이었는데 좀 선순환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향후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일단 이제 상신 EDP부터 전반적으로 한 7개 종목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20% 이상의 종목군만 좀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요 상당히 좋게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일단 상신 ADP의 이런 다음 종목 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요. 다음 종목에 대한 그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 이상 종목들을 체크해 보니까 상신 20기간 또 이제 40% 정도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요. 2차전 이제 부품주죠. 저는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올라갔던 거 보시게 되면 모빌티 관련주들이 한 4개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한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연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데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모빌리티, 2차 전지하고 전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에너지 쪽 네, 흐름들, 그리고 이제 IT 관련해서 반도체 쪽. 그래서 오늘 대보 마그네틱은 이제 목요일 날 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네, 또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돼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25%, 로보티지도 한 22% 정도 로봇 관련주죠. 로봇, 그래서 메타버스, 2차전지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CS 인드도 이제 풍력주로서 33%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BHI도 원전주, 타피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88%, TLB도 한 32% 정도. 그럼 다음 종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또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자료들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설명드리고 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네, 한번 보시고요. 또 이렇게 나무가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 어떤 부분을 소개해드리냐면 이 애플의 SR기 헤드셋 쉽게 말해서 이제 메타버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뭐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즈웍 스튜디오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것처럼 이 여기에 들어간 이제 소프트웨어 쪽하고 연결되는 하드웨어 관련해서 SR기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장 수혜가 되는 게 카메라 쪽이다. 그래서 이 SR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출시하고 또 메타에 대한 이 회사가 이 메타 플랫폼 관련해서 또 이제 이 SR기에 올인을 하고 있죠. 지금 메타 쪽에다가. 그래서 이 카메라 한 대당 들어가는 게 그 메타 이 SR기 쪽에 연결된 게 카메라가 10개에서 14개니까 거의 스마트폰 시장에 하나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고, 또 보시면은 3D 센싱 카메라가 중요하다고 했죠.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이 3D 센싱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나무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강하게 드렸었죠. 자세히 드리고요. 실제로 3D 센싱은 사물을 인지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렸던 게 로봇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렸던 거 생각날 거예요. 전쟁 로봇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는 대로 내용 네, 실적으로 이 로봇이 사람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실적으로 이렇게 인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는 지금 네, 보시는 대로 네, 또 여기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은 네, 네, 사람을 인지하며 인형을 인정해서 쏘는 거 보면은 한번 네, 여기에 있는데요. 제 그 인지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3D 센싱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3D 센싱 카메라가 실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자율주행하게 되면 농차인지 건물인지 벽인지 인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좀 향후에 3D 센싱 쪽이 연결되는 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가 여기서 이제 지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왔죠.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주식적으로 지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뭐 더 갈 것 같죠. 지금 신고가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가 제가 PPT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내용 나무가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관련된 종목에서 어떤 거였습니까? 보세요. 한번 이제 기억해 보세요. 여기 노버티즈가 있고 나무가 있고 대부분 마그네틱 오늘 상가 같죠. CS 윈드, BHI, TLB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네, 그 다음에 TLB가 있죠. 네, TLB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네, 이 내용입니다. DDR5 관련해서 제가 네, 이번에 DDR5 관련해서 핵심적인 종목 기판 관련주요 TLB를 소개해 드렸었고요. 쭉 보시는데 TLB 고마진 흐름에서 보세요. 네, TLB 보면까 주가가 그 위에 보면 제가 최근 거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 나왔었죠.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네, 내용들 붙을게요. 그 다음 네,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봐야 될 게 2차전지 쪽에 장비주도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비주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이 미국 쪽으로 진출하니까 이제 관련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이제 네, 우리가 네, 미국 시장의 K 배터리 쪽 지금 네, 미국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진출 못하기 때문에 이 K 배터리 쪽 네, LG, SK온 지금 삼성, SDI가 미국 쪽에 진출해 있죠. 그리고 또 증설을 2025년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재단들이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비주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위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네, 대부 마그네틱 전자석 탈출기 관련이죠. 우리가 소재 가져오면 여기서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이 전자석에서 우리가 뭐 강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뭐 철선분 같은 거를 다 이렇게 걸러냅니다. 실제로 여기서 쭉 보게 되면 그래서 대부 마그네틱을 여기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부 마그네틱도 네,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같고요. 제가 이게 한번 조금 쉬었다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대구 마그네틱. 네.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있었고, 네. 또 추가적으로 보면 상신 EDP,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LG하고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왜 그러냐? 네. 테슬라가 이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2차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원통형 배터리에서 그래도 이 회사가 원통형 배터리 이제 비용 때문에 그렇죠. 워낙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비용에서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쓰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 캔을 만들고 대형 쪽은 이 각형을 만드는 삼성 SDI를 고객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I가 실적이 좋으니까 보자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 관련된 이야기들 다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헝가리 쪽에서 대형 건전지 이런 이제 전지 쪽이 상당히 좋다. 예, 그래서 상신 EDP 좋게 말씀드렸고 제가 추가적으로 삼성 SDI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관계사에서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죠.
뭐 삼성 SDI도 뭐 그전에 최근에 이제 계속 좋은 흐름에 타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었죠. 네, 10월 초반부터. 그래서 후발주로 뒤따라가는 종목이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 부품, 네, 블루체인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상승 GP가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네. 이 점을 한번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결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이 내용들 또 말씀드린 상신 EDP 있었죠? 또 여기 보면은 네,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네, CS 윈드 풍력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유럽의 에너지 전쟁,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또 여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감축 법안 이 이슈가 또 있었고, 그렇게 바로 태양광하고 풍력 2차 전지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 알리백에 또 가입을 했던 만큼 국내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CS 윈드 이게 일정 이야기 나왔죠. CS 윈드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왔죠. 네, 순간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30%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원전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하여튼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밀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이어 봤더니 정부가 노력하니까 수주가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재팟이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원전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보는 게 BHI를 네, 또 다른 우진도 한 20%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요. 네, 같이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BHI, LNG부터 원자력 그린 수소까지 에너지 장비, 또 인프라 전문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BHI도 최근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총 88%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네, 이렇게 좋은 흐름들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뭐 이렇게 급등주 따라잡는다는 건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네, 좋은 기업을 또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흐름도 탔던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또 노버티즈 알려드렸죠. 네, 이거 보여드리고 일개미, 실내 시에, 그리고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네. 자율주행을 통해 스스로 엘리베이터 타고 파는 내리는 이제 그런 네, 기능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설정하게 되면 네, 그래서 스스로 그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네, 보시면은 이제 배달하는 거, 실질적으로 배달하는 거죠. 로보티즈. 네, 그래서 이 로보티즈 찍혀 있죠. 이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이후에 로보티즈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말로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졌다는 거, 이유가 있고 이런 상승을 보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연결해서 좀 이렇게 그때 보여드린 자료들을 쭉 연결해 가지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관련해서 쭉 흐름들이 좀 타면서 이어졌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네, 한국경제TV 국고초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예, 지금 시장에 이끄는 힘은 이 리더들의 힘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들의 어떤 힘을 많이 받아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긴축의 완화의 기대감들이 한번 돌았었잖아요. 한 바퀴 관련된 소식들이 시장을 한 바퀴 뺑 돌면서 반영됐었죠. 네옴시티까지. 네, 네옴시티도 제가 쭉 한번 네, 아시죠? 네, 잠깐 이렇게 방송에서도 유신 저점에서 네, 이렇게 히림도 알려드리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내용처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FMC 회의록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FMC에서 이제 속도에 대한 조절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가능성을 가지고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주춤했지만 하여튼 FOMC 회의에서 그 속도 조절이 나왔으니까 또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 같고요. 저 인플레이션 간축반 한 바퀴 돌았었죠. 중국 관련해서 코로나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련주들이 들썩였었고, 또 최근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 쪽 이게 또 연결되면서, 또 네옴시티는 에너지 건설 쪽이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에 카카오 엔터 쪽에 투자했던 소식 때문에 이런 K 컨텐츠 관련주들이 또 연결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좀 밀리면서요, 협상 기대감 때문에 재건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은 이 글로벌 리더들의 어떤 관련된 나라에서 나오는, 또 이분들의 전략에서 나오는 대로 전략적으로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관련된 종목군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아까 건설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히림이라든지 히림 같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유신약 같은 종목군도 다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최근 수소라든지 그동안 원전도 그렇고, 여기에서 풍력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어. 에너지 쪽으로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 컨텐츠도 여기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어디서 시장 큰 방의 흐름들은 여기서 나오겠죠. 연준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에서 종목들이 조금 연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더들의 흐름들을 잘 판단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연준의 기대감들을 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12월 달에 물가가 또 잡히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죠. 연준 의원 중에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루스 이 총재가 7%까지 제시하면서 상당히 좀 금리가 상당히 높게 가지 않나 우려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가지고 나온 이론이었죠. 그 8월 달치 수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때는 물가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7% 정도까지 설정이 됐었습니다. 자동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그 주거비 근원 물가가 안 빠졌었는데 주거비가 빠지고 주택가격이 빠지면서 물가의 하락에 대한 그 부분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이론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8% 정도, 7% 정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이론을 종합해가지고 보면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 카드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내년 정책금리 상단이 최대 5.25 정도 될 텐데요. 네, 일단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조효과가 나오잖아요. 올해는 안 좋은 기조효과였는데, 내년에는 올해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일단, 물가도 또 빠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일단 물가들 좀 안정화되면서 빠지고 있고, 근원 물가가 핵심이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주거비도 좀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12월 13일 날 발표하는 물가에서 또 빠져준다면 확실히 방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국채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 보면 물가도 올라오고 하면서 이렇게 급등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최근 물가가 그동안은 이제 빠지면서 최근에 빠지면서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달러도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도 올라가면서 이런 항상 악조건의 악순환이었는데, 이제 그게 스텝이 조금씩 풀리면서 정상화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이렇게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도 빠지면서
달러 인덱스도 빠졌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환율도 동반해서 오늘 최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빠졌죠. 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빠졌다는 게 급락 나오고 길적 반등 나왔고 내려가는 흐름들. 예, 일단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이잖아요. 한차 이익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게 일봉인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네, 이런 상황이고요. 보시는 대로 13년 만에 돌아온 기회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여기서 많이 샀죠. 여기서.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1달러 가지고 환전하게 되면 이때는 144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네, 이때하고 비교해 보면 1달러 가지고 가게 되면 한국을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1050원에서 80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1달러 가지고 한국 주식을 1,400원어치 살 수 있는 시기가 여기에 있고 이때는 1,050원어치밖에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여기 올라가니까 외국인은 팔릴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여기는 네, 내려오면은 여기에 사두면은 내려오면 이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상당히 머무는 구간이 보통 이거죠. 이게 정상이니까 지금은 이제 비정상적인 부분이라 외국인은 기회로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네, 여기 있을 때 외국인이 이제 연일 사면서 여러분들 사는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한국 주식이 상당히 디스카운트에게 보이는 거죠. 네, 지수도 빠졌고 원화에 대한 그 가치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로 이익 나고 네, 한 차선에서 이익 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은 사는 이유가 여기에 좀 확실하게 답을 알고 있죠. 방향은 일단 내려가는 상황에서 사두면 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전하고 다르게 악순환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선순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후반부죠. 12월 달에 인상하게 되면 이제 연말에는 이제 한 4.5 정도 네, 그래서 내년에까지 올린다고 하게 되면 5.25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5.25 밑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거비도 빠지고 있고 기저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물가가 막 8%, 9%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을 비교할 때. 근데 내년부터는 이 올라왔던 이 부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물가가 쭉 빠지는 그런들이 나온다고 하죠. 정책금리 이하로. 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연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카드. 결국은 연준은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기를 나중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부터 선 조치하고 있고 연준은 이제 경기도 생각합니다. 경기가 무너질 걸 원하는 건 아니죠. 약간 고통에서 나중에 물가가 잡히면은 경기를 다시 어떤 살리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다시 일부분 인하하거나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왜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 사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서 세 가지 축 물가, 금리, 달러 그 방향에서 보면 시장이 그래도 계속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고요. 12월 달에 12월에 그 13일 날 CPI 물가가 우리나라에 관련 발표됐는데 이때 만약에 또 빠지면 시장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산타네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흐름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열리고 있다는 점 한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네, 최근 이제 올라오면서 또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같이 따라 올라왔고 개별주도 올라왔고 또 나포가대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디어 업종이 최근에 올라왔던 것 중에 나포가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포가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죠. 개별 모멘텀과 나포가대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씩
핵심적인 요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첫 번째는 지금 그 상신 EP 같은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부품 쪽인데요. 거기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신흥 SEC랑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여드린 그 자료들 체크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이 캔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 캔의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겁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4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도금 강판, 네, 이게 필요하겠죠. 이걸 만드는 또 강판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네, 말씀드리면 이제 TCC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포장재, 전기 니켈 도금 강판. 네, 아까 그걸 만드는 강판이죠.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 때 처리를 우리가 강판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우리 셀 기업들에 납품하는데 아까 같은 상신일피 같은 회사를 통해서 납품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는 이제 자동차 IT 쪽에 많이 썼는데요. 음식 포장 용기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이쪽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방에 2차 전지 원통의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원통의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수혜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번 더 돌아가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네. 네, 이거 LG 엔솔 온통의 생산 능력 확대. 네, 이해되셨죠? 네. 하여튼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 TCC 스틸이 연결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고객사, 네, 삼성 SDI, 독일 BMW의 온통의 관련 배터리 공급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니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납품을 본격화하고 있죠. LG 에너솔루션도 원통의 배터리 상대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7만 톤에서 14만 톤까지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주가도 한번 이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도 드리긴 했는데요. 좀 내려왔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이니까 21선의 흐름을 잘 체크해야 되겠죠. 지지 흐름 타고 이렇게 파동을 타오니까요. 저항대 이 구간만 잘 넘어간다면 이제 워낙 최근에 좋은 흐름을 타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가정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21선에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2,5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실적 면에서 이제 향후 2차전지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 좋은 이제 흐름들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하는 실적도 마찬가지고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영업이익이 일단 올해는 510억 정도. 네. 그리고 내년에는 680억. 그러니까 830억 이렇게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결국은 많이 쓰인다는 말이겠죠. 2차전지 관련해서 온 이런 2차전지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일단 노버티지가 22번 정도 올라왔으니까 또 이제 SPG 종목은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ETF 로봇 ETF에 로보티즈 SPG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G도 로봇 관련주고요. 예, 감속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팔이라든지 여기에 연결돼서 보면은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간절 역할을 하신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노버 8이죠. 우리가 산업용에서 중간에 구부려졌다가 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몸통을 돌렸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이 감속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로보티즈 있고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제품을 곳곳에 좀 만들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내고 있는
흐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양호하게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도 지금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스마트 팩토리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이제 조금씩 로봇은 그 전에는 그냥 어떤 테마로만 형성되는데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과 이익이 영업이익도 한 293억 정도 될 것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일단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점에서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SPG가 보통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이제 흐름들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한 이 정도 이제 하단에 있는 이 가격대가 이제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게 되죠. 저번에 1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1차 뭐 이렇게 저항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기간은 이제 구간은 이제 22,000원 구간이죠.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보티도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SPG도 네, 먼저 아래쪽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하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송지역 가치 투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 투자반 운영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좀 시기마다 좀 다른데요. 네, 그래서 7개에서 한 10개 정도에서 안 좋으면 시장이 좀 그러면 한 7개 정도 사이에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을 교체해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순차로 포트를 이렇게 구성해서 종목을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조금씩 새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고요. 네, 시장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당은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이제 가능한 이제 비중은 이제 섹터별로 네, 확대합니다. 만약에 이제 2차전지면 2차전지 뭐 이렇게 30%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2차전지는 뭐 하게 되면 2차전지 추가로 뭐 30% 이렇게 한다든지 20%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전략성으로 나눠가지고 섹터별로 합니다. 네, 아까처럼 네 보시면은 섹터별로 나눠지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면 에너지 가지고 20%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종목이 2개가 될 수 있고 여기서도 맞아 2개가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좀 하고 또 개별주는 개별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하고 단기, 뭐 중기 이렇게 목표가 제시도 하고요. 손절가 제시합니다. 문자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면 됩니다. 매수할 때는 좀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합니다. 매도할 때도 올라가게 되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방송은 이제 오전에 8시 40분에서 10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바쁘시면은 이제 녹화 보셔도 되고 오후에는 이제 마감 방송으로 이제 3시 40분에서 4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니까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시장의 특징 그리고 이제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점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마감시켜서 이런 게 드린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네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제 증권교육 8강을 무료 수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밸류 특강 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런 공개 방송도 하겠지만, 네, 이런 특강 관련된 자료들은 이렇게 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별도로 해서 특강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다뤄가지고 설명을 또 드렸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특강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약속 지켜드려서 다 참여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특강 중에 하나 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특강 관련해서 보면은 자료들은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쉽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네, 엔터주 미디어 업종이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1월 20일 날 또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좀 보여서
한번 드리면 이제 뭐 뉴프렉스도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왔죠. 네, 이런 특강 종목군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스튜디언 드래곤도 약세장 니치주로서 소개를 쭉 해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날 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좀, 네, 특강에 대한 부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좀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보여드립니다. 네, 특강 관련해서, 그 BHI도 다 특강 관련해서 다, 확실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또 공개방송도 또 중첩해서 소개해드리고 방송에 나가서도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방송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특강도 이런 거 참여 가능합니다. 네, 네, 올 22만 원이고요. 50% 할인해 드립니다. 44만 원인데 이 서비스 평생 할인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나중에 인상되더라도 네, 22만 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 1668-4735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꼭 적어 놓으시고요. 1668-4735 22만 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니까요. 네. 가성비도 네, 좋으니까 한번 이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아까 나무가 종목도 25% 정도 올라왔거든요. 25% 정도 올라왔죠. 그 대안주로서 여러분들 이제 짧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더구전자도 이제 이게 제가 한 번 매매한 건 아니고요. 두 번 정도 이렇게 30에서 40분 정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두 번은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좀 많이 거뒀던 그 타이밍에서 들어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애플 SR 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나무가 SR 기기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초여됐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애플 SR 기기에 나오니까 이제 애플 관련주입니다. 네, 애플의 관련주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관련해서 쭉 설명을 보여드리게 되면 한번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게 보시면요. 제품이 나오죠. 모바일 쪽. LG 이노텍을 통해서 애플에 공급하죠. 우리가 카메라 모듈 보게 되면은 여기 뒤쪽에 카메라 보시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볼록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보셨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네, 이 부품을 좀 네,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부품들, 카메라 모듈 쪽, 또 이 제품 또 보호하고 있는 이 부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동사는 LG 이노텍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점에서 또 이제 함께 이어서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에 한 번씩 급등 나오거든요. 세력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좀 타이밍상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예,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마그네틱이 상한가가 왔어요. 예, 아까 좀 보여드린 대로 상한가 왔었죠. 네, 이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 다시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그 PPT 자료 보여드리면서 자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한번 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쪽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GM하고 LG하고 연결돼서 지금 LG가 네, 에너지 솔루션 계속 증설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증설하니까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 장비 쪽도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일정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3분기부터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물량들이 지금 이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연히 GM하고 포드는 우리나라하고 배터리를 합작해서 공급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거죠. 밸류 체인도 보면은 이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극 공정부터 쭉 다 연결되는 흐름이잖아요. 조립 공정부터 네, 공정에 관련된 부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봐야 되는 말씀드리고 대부분 마그네틱
탑철 장비 쪽으로 연결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는 점, 한번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관련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만큼 이쪽에 성장 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 회사가 또 연결해서 수혜가 받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밸류체는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대장은 PNT죠. PNT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긍정적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PNT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하나기술이 한번 상한가 갔었고요. 그때도 2차전지 장비 쪽에 관련주인데요. DNT도 이제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요. 사는 모습도 보였었고 장비 쪽이고요. 또 특히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에 수주가 핵심적인 그거죠. 두말할 거 없이 뭐냐면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그전과 다르게 수주가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결국 이제 LG가 지금 그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지혜막 합작하잖아요. LG가. 그래서 1공장 지어졌고 2공장, 3공장 지어야 되고 자체 내 공장들 또 4, 5 공장들이 미국에 지어집니다.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T 두말할 거 없이 수주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DNT는 대표적으로 이게 노친 공정 쪽으로 연결돼서 LG 엔솔하고 조립 공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턴키 방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증권사에서도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주고 있고 수주 랠리의 초입구명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행 공장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LG 에너솔루션의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실적이 더 어라운드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정말 실적이 안 좋았죠. 내년에 213억, 그 다음에 300억 가까이 실적이 되고 영업이익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형주니까요.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되겠죠. 올성과 이 부분 내려가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 라인대가 중요합니다. 올라오는 흐름들을 한번 나온다면 좀 기회로 활용하시고 이런 과정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자료들 가지고 쭉 한번 좀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풍력 쪽은 지금 CS 인데가 33%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대안주로서는 이제 대명에너지 상강 M&T라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동국 SNC도 있고요. 대명에너지도 있고 대명에너지는 최근에 이제 거래 실으면서 이제 살짝 온라인 상황이죠. 예산은 이제 국내 쪽과 연결되어 있고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풍력하고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부터 설계 운영. 또 여기에서가 이제 더 보는 게 정부에서 이 풍력 산업을 3배 정도 나중에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소식들. 그래서 풍력에 대한 부분에서 부지 선정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발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풍력은 고정 가격 입찰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원자재 쪽에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좀 피해가 좀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수익성이 이제 보장된다는 점이고 2024년도까지 또 4개의 풍력 발전소를 추가 운영하고 또 여기에 15개 발전 허가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도 연결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도 또 관련된 산업에서 풍력이 또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구간들 21선하고 이 가격대 지금 60원, 20선 쪽 25,000원 정도 되죠.
4,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1선하고 24,000원이 21선, 25,000원이 61선이니까 돌파한 만큼, 네, 거래 실리면 돌파한 만큼 여기서 거래 한번 실어준다면, 네, 실어준다면 이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네, 구간은 저항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물대는 가장 큰 게 이제 35,000원 정도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5,000원 정도 이유가 상대적으로 저항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네. 대명에너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도 TLB가 32% 올라왔고요. 원전 관련 88% 올라왔는데 이거는 네, 핵심주는 네, 여러 종목들 후보가 있는데요.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가입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은 네, 가입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반도체는 이제 TLB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DDR5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고요. 그때 이후고 나서 또 저희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네, 상신일비도 매도하고 이 TLB도 추가적으로 다 이제 매도했습니다. 근데 상신일비는 좀 남겨놓기는 절반 정도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TLB 쪽 한번 말씀드렸죠. DDR5 관련해서 네,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0일 날 CPU DDR5를 지원한 CPU가 출시되니까 이제 DDR5 관련주에서 TLB가 가장 그래도 비중이 크니까요.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흐름 어떤 이제 성격으로 보면 그래서 TLB를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대안으로 이제 저도 이제 소재단의 종목군도 있습니다. 네, 그 회원분들에게 소재 관련주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에러투 베큐움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거나 쉬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투 베큐움은 이제 건식 네, 진공 펌프죠.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네, 뭐 보통 제품 만들 때 보면은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요. 진공 상태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진공 상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진공 펌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최근에 수주는 815억 정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가격 형성되어 있고요. 내년에 삼성의 평택 4공장 그리고 삼성이 이제 미국 테일러 쪽에다 공장 또 짓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식 진공 펌프의 성장성에서는 뭐 반도체 업황에 우려감이 있어 하더라도 계속 성장해 나올 걸 보고 있고 매출도 보게 되면 내년이 이제 372억, 올해 287억 정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업황의 부분보다는 실적은 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가 2분기부터 좋아진다 하는데요. 또 이런 태양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LT 베큐움 네, 또 연결된 기업 중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오랫동안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한번 다시 업황이 회복되게 되면 아마 이런 흐름이 탈 것 같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눌림목 이런 과정들이 열릴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이제 비슷한 흐름들 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가는 흐름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일단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LT 베큐움. 네. 또 반도체는 또 제가 또 잘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반도체 업행에 가게 되면 상당히 저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 더 선제적으로 또 잘 대응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요. 네, 반도체 쪽으로는 뭐 작년만 해도 또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뭐 20% 아니 30%대 수익률을 한 종목으로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그게 모아지면 100% 수익이 되죠.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해서 쭉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시면은 저희 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좋은 이런 흐름들 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뭐 공개 방송하면은 알차게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려고 있잖아요. 네, 그 점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가치 투자반
네, 네, 22만 원입니다. 되게 쌉니다. 네,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면 되겠고요.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68-4735. 네, 송지효 파트너고요. 네, 아까 설명드린 그 운영 방식의 내용들은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관련된 상승 수익률 거뒀던 부분들을 잘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도 공개 방송하면 제가 항상 두 자리 수익률 가지고 항상 인사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치 투자반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 자리 계좌 수익률 170%대까지 좀 뭐 달성하면서 꾸준하게 좀 이어왔었는데요. 네, 하여튼 이번에도 저도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겪으면서 또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디딤돌 삼아서 또 네, 어려운 시장 또 이겨낼 만큼 이게 꼭 디딤돌이 될 겁니다. 네,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네, 네, 여기 있는 번호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10,000원씩 같이 투자하시고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